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여기 내린 이유는 뭘까요? 시원하라고 일단 우리 전교님은 딱 아시더라고요. 여기 내린 이유가 뭐라고요? 갯고랑. 갯고랑. 바로 이제 안면도 동해안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까 큰 길에서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안면도의 분수계예요. 거길 기준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서해바다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천수만으로 들어가는 분수계라고 하면 뭐 높은 산 보통 떠오르는데 그렇게 아주 얕은 분수계가 여기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아니지. 아까 그 지도 봐야 되겠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확대돼. 그 어떤 지도? 이 지도가 이만한 게 있어요. 지도를 잘해 주셔야지 잘 되는. 지도 말씀을 잘해 주세요. 지도가 좀 시원찮으시네요. 저기 있어요. 지도 관리가 잘한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바로 저 위에 고추밭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여기인데, 어디 갔어? 여기인데, 이게 이제 뭐를 뜻하는 거냐. 이 지도가 1915년도 지도잖아요. 네. 1915년 현재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보다 100년도 더 전에 바로 요 윗부분은 다 이미 경지로 쓰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조선 후기에 이미 막은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토목기술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럼 그때 당시 토목기술로 막을 수 있는 범위 좀 한번 보세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보다 더 넓은 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고. 이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건 타임머신 타고 한번 나중에 가보시고. 저희가 요 정도가 막혀 있다는 게 이 지도는 그렇습니다. 뭐 할 수 있었겠죠. 여기도. 근데 이제 그래서 안면도 동해안은 이렇게 깊은 갯골들이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서해안은 아까 봤듯이 이게 막혀가지고 저절로 지가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저절로는 안 막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진대섬이라고 진대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진대섬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걸 다 막은 거예요. 이걸 다 연결해서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몽땅 다 막았네요. 똥섬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쇠섬이라 그래서
여기도 다 막았습니다. 그 저기 여행 좋아하시는 운자쌤은 아마 여기 가보실 것 같은데 여기 요 쇠섬이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남은재 펜션. 남은재 펜션. 남재 펜션. 예, 그게 여기에 있어요. 식물들 많았던 펜션. 근데 여기가 이제 다 지금은 뭐 염전이었다가 육지로 바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확실히 갯벌이 많죠. 그래서 사람 손이 닿아서 육지로 변했고 서해안은 지가 알아서 파도의 작용으로 저절로 메워져 가지고 반트돼지고 있는 이런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동해안 쪽 안면도 동해안 즉 천수만 쪽에는 갯벌이 이렇게 많을까? 여긴 모래해안이 발달하는데 좀 갯벌이 많잖아요. 이현 선생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거는- 갯벌이 많은 겁니까? 이거는 뻔하지 않을까요, 이거? 네. 다 눈치채셨을 텐데. 여기는 만이니까 아무래도 음. 조리의 흐름이 음. 아무래도 이 파랑의 힘보다는 훨씬 떨어지니까요. 이런 미세한 미립질, 그러니까 점토나 모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많이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물의 흐름이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미립질에 이런 그 물질들을 여기다 다 깔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갯벌이 많이 발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 물질을 이동시키는 에너지가 이제 그 주로 바다에서는 파도가 제일 큰 에너지원이고요. 파도는 에너지가 뭐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사람 몸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조류는 이런 갯골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런 데는 이게 들어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주 순간 멈췄다 나가잖아요. 그런 순간 멈출 때밖에 퇴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파도는 이게 원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속에서 바닷물의 깊이가 확보되지 않으면 파도가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밀물썰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멈췄다 나가는 순간에 그 얇은 모래들을 조금씩 쌓아놓는 거죠. 점토지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기처럼 쉽게 막히지가 않고 밀물 때는 물이었다가 썰물 때는 드러났다가 이런 이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갯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저 끝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진대섬 바로 이제 여기를 막은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막아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고를 타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가 이제 나가시면 지금 이제 갈 거거든요. 천수만의 그 갯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 자, 그럼 천수만 향해 가겠습니다. 저거 간만에 차는 영향이 없어요. 이쪽이 간만에 차가 더 클 것 같은데 만안 그렇죠. 쪽이. 아, 역시 쪽보다? 날카로운 질문. 천수만은 가로림만보다는 조차가 작은데 천수만 가로림만은 조차가 뭐 최대 조차가 7m가 넘어요. 근데 여기는 평균 조차가 한 4.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쪽은 바닥이 응. 좀 평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물 빠졌을 때 보면 갯벌이 엄청나게 평평하거든. 그렇죠. 네. 이 조석간만의 차가 이제 되게 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갯벌을 많이 만들게 되는 원인이고. 갯벌 거리가 네.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긴 재밌는 게 또 말 나온 김에 이 쌓여 있는 입자들이 남해안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굵어요. 그러니까 남해안 같은 데는 아주 큰 갯벌로 돼 있어가지고 막 많이 빠지는데 여기는 그런 데는 많지 않고 약간 굵은 물질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흘러 들어오는 어떤 하천의 길이 그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령의 모두 축제의 그 갯벌도 일부는 남해안서 이렇게 실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워낙 그 입자가 예, 입자. 음. 그래서 아무튼 거기도 뭐 하천이 아주 길은 하천들이 없잖아요. 입자가 고운 갯벌은 발이 빠지면 이게 딱 물어갖고 빠지질 않아요. 발이.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꽤 넓더라고요. 자, 그럼 실제 보러 가겠습니다.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진대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섬인데요. 지금 이제 육지가 됐지만 진대섬. 왜 진대섬이게요? 진짜 큰 섬. 진짜 큰 섬. 아, 진대섬. 와.
아니 맞아요. 진짜? 아니 이제 여러 개 뜻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또 이정수 씨 지러서요. 지일다. 충청도의 충청 사투리 지일다. 지일다. 대는 뭐래요 그럼? 질고 크다. 아 질고 크다. 크진 않은데 그냥 지일기만 하는데요. 진대가 뭔고 했더니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이제 뱀을 존칭으로 부르는 게 진대예요. 그러니까 어원은 긴 대나무 거기에서 왔는데 진대라 그래서 이 일대에 진대 선왕 신앙, 무속 신앙, 민속 신앙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황도 이혜원 선생님이 아까 뱀을 저기 당제에서 모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그 뱀을 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꼭 진대 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진대섬이고 또 저 밑에 여기 어디 갔냐 장고도라는 섬이 있어요. 요거든가? 장고도에도 이 진대선왕이 있습니다. 뱀을 숭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섬에서 뱀을 숭배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돼지를 안 키운다거나 제를 지낼 때 돼지고기를 안 쓴다거나 아까 소고기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뱀 신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멀지만 연결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 때문에 힌두 관련 풍속이라든지 문화 같은 게 넘어와 있거든요. 힌두교와 우리나라가 무관한 것 같지만 뭐 연꽃이나 환생이나 이런 게 모두 힌두교에서 이제 온 거고요. 예를 들면 천지창조 신화 힌두교에서 줄다리기 이런 것들이 기지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힌두 신앙 중에는 이 뱀을 숭배하는 게 많아요. 코브라죠, 코브라. 그래서 용왕이 코브라입니다. 힌두에서. 그래서 이제 용왕신 나가족이라고 하는데 나가가 이제 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섬에 있다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제 뭐 소설인데 섬에 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뱀이 바로 이제 용왕과 가장 닮았잖아요. 용과 용은 이제 상상의 뱀과 뭐 다른 동물이 합쳐진 거니까 그게 이제 뱀을 숭배하는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고도 같은 경우는 율맥이 파란뱀 걔는 절대 안 잡습니다. 그런 게 이제 뱃길의 안녕 이런 거를 빌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이 일대의 정당리인데 이 마을이 여기 전해오는 전설 중에는 이제 총각이 효성이 지극한 총각이 겨울에 고기가 먹고 싶다는 어머니를 위해서 낚시를 갔다가 고기를 못 잡고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와요. 거북이를 고아드리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난 거북이를 먹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북이를 그냥 부엌에 물바탱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놨는데 그 뒤 얘기는 잘 아시죠? 밖에 나갈 때마다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그래서 이제 우렁각시인데 여긴 거북이각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북이도 이 일대 이제 화산암 그런 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증거들은 이제 뭐 조금 더 면밀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주상절리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거북 등. 어쨌든 그 이야기의 끝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망봤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쁜 처녀를 드디어 딱 잡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승천을 해야 된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당신과 함께 살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난 본디 용이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도 따라가나? 남자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평생 기다리다 죽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로림만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삼형제 바위 전설 해피엔드가 없어요. 이 일대에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김화장 선생님? 왜 해피엔드가 없을까 이 동네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잖아. 현실은 늘 해피엔드가 아니야. 그죠? 그럼 매우 현실적인 전설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 좀 슬프더라고요.
기대하기로는 용으로 갔던 아내가 다시 내려와서 아니면 두레박이라도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생 기다리다 끝나는 걸로.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진대 사상 저 황도에 있는 그거하고 이 섬의 이름이 이제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암석이 짐작하시겠지만 모두 화산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봤던 응효암들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응효암은 알갱이로 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분출돼 갖고 하늘로 분사됐다가 떨어져 갖고 쌓인 게 응효암인데 얘는 마그마가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나온 바위들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이 진한 색깔이냐 또는 뭐 조금 엷은 색깔이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표면이 알갱이가 없고 굉장히 미립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홍성에도 많은 화강암 있잖아요. 화강암, 돌부처 바위. 화강암들은 보면 입자가 아주 굵고 거기에 검은 점 같은 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게 없는 매끈한 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면 마그마가 땅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굳을 때 이게 아주 빠르게 굳잖아요. 빠르게 굳습니다. 얘들이 천천히 굳는다고 하면 수많은 암석들의 그 복합체거든요. 애들이 광물질에. 그럼 먼저 굳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굳는 애들 중심으로 다른 애들이 달라붙어서 씨앗 중심으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알갱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알갱이가 생길 시간 여유가 없어요. 나오자마자 팍 굳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깨면 날카로운 유리질이라고 그러는데 유리질 형태의 암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걔들이 아까 이혜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안산암이냐 조면암이냐 현무암이냐 유문암이냐 하는 그런 종류들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달라지는 것도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 규산 SiO2 이거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혹시 이혜원 선생님 뭐 그 현무암 같은 알칼리성 용암하고 얘는 이제 전형적인 안산암인데 안산암 계열인데 이런 안산암 계열의 산성 용암하고 뭐 차이 이런 거는 좀 혹시 차이는 이게 화산암을 보통 그 분출 그 비거리라고 하나요? 폭발할 때 그 날아가는 그 거리 이게 이제 폭발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산성 그런 기를 띠고 있는 것들은 폭발력이 강해서 좀 더 이제 비거리가 멀리 나가고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산성암으로서 이 안산암하고 응애암 이런 걸 보통 이제 예를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무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알칼리성 암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거리보다도 이 식는 속도가 워낙 느리니까 그 육상으로 이제 녹이면서 서서히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굳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만약 이 천수만이 호수가 중앙에 이게 분화구가 분출구라고 보면 물론 이게 전리면이라고 보면 이 전리 틈 사이로 이제 분출을 했겠지요. 전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은 거기서 튀었다고 보면은 이 주변에 응애암이나 안산암이 이렇게 둘러싸는 이 원리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요것이 그거는 이제 요거 천수만층. 천수만층.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거기 예. 남당에서 봤던 거. 용암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삥 둘러싸고 이쪽 전리면을 따라서 있는 거죠. 이제 단층성인 거죠. 그 어쨌든 폭발력의 차이로 산성암하고 그다음에 알칼리성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성 용암이었다고 하면 이제 줄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철원평야 같은 그렇죠. 용암. 철원 가보셨죠? 그냥 평평한 용암대지 가운데로 하천이 흘러가지고 막 절벽 생기고 그러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굳는다. 나오자마자 굳으니까 이제 이렇게 삐죽 산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흘러내리다 보면 겉엔 굳고 속엔 안 굳으니까 굴도 생기고 그러는데 얘들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대섬은 전부 안산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해안을 따라 걸어보려고요. 물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진대섬 끝까지 쭉 걸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 안산암 암석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서 구경하시고 또 저기 작은 백사장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껴 있습니다. 걔들도 전부 안산함이 부서져 가지고 쌓인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백사장 하면 이제 흰 백자잖아요. 얘는 대부분 흑사장입니다. 얘들이 이제 깨져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보면서 한번 걸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이유는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은 아쉽지. 네. 이제 마지막 코스. 여긴 조군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군월. 조 건너 거는 여우섬. 이렇게 부르는데 안면함에서 이런 이제 시설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이 암석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오늘 이제 본 암석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죠? 네. 무슨 암? 응애암입니다. 아유, 보람 있습니다. 응애암인데, 응애암 중에서도요, 아까 이제 황도에서 봤던 응애암은 좀 고왔잖아요, 표면이. 근데 얘는 막 콘크리트가 굉장히 굵은 물질들하고 이런 거하고 막 섞여 있네요. 그래서 천수만층은 이제 그냥 퇴적암이고 얘는 화산암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르죠. 어쨌든 얘는 좀 더 큰 물질들로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응애암을 구성하는 화산재를 뭐 입자의 굵기에 따라 이제 뭐 구분은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고운 거 2mm 이하 그런 걸 흔히 이제 응애암이라고 하고 얘들은 이제 막 그 자갈들이 섞여 있잖아요, 굵은 게. 그래서 뭐 강력 응애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성산 일출봉 다 가보셨죠? 제주 성산 일출봉. 그것도 전부 응애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아니면 다음에 가시거든 제 얘기를 기억하셨다가 보세요. 걔는 이 옆에 표면이 전부 층이 돼 있어요. 와 역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걔는 퇴적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해안에 있는 응애암들은 다 퇴적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삼방산 앞에 있는 용머리 해안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멜 있는데 거기도 다 그 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월봉이라든지 이런데 바닷가에 있는 게 다 응애암인데 전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걔들은 왜 그렇냐면 걔들은 폭발하기를 물속에서 폭발한 거예요. 물속에서 폭발해 가지고 얘가 화산재들이 표면까지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물과 갑자기 만나면서 갑자기 팍 식습니다. 팍 식으면서 이제 아주 미세한 알갱이가 돼 가지고 흩뿌려지거나 아니면 수면을 따라 좌우로 막 퍼져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고운 막 유리알갱이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수성 폭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성 폭발, 즉 물속에서 터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백악기에 여기가 큰 호수였지만 한 3,000년에서 4,000년 사이 동안에 퇴적이 됐잖아요. 퇴적이 돼서 이걸 꽉 메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그 가라앉은 그 층의 경계선이었단 말이죠. 그 경계선을 타고 얘들이 올라온 겁니다. 초반에는 이제 알갱이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응애암이 됐고 얘들이 완성된 뒤에 이제 응애암을 뚫고 아까 봤던 조면암, 안산암 같은 마그마들이 이제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 선생님 이제 계속 화산암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고르란 걸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한번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리교사로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암석은 이제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누더라고요. 화성암, 그다음에 변성암, 그리고 퇴적암. 이제 퇴적암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석회암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석회암 바닷속에서 이제 물고기나 또는 그 폐류의 그 껍질 또는 칼슘 성분이 계속 누적이 돼서 그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퇴적암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육지화가 되면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암석이 대표적인 이제 석회암이라고 해서 이제 퇴적암인데, 그 밖에도 아까 우리 밖에서 봤던 이암, 그리고 뭐 사암, 그리고 셰일이라고 또 탄소 성분이 든 그런 그 암석인데 까만 색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퇴적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변성암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제일 흔하게 많은 그 편마암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질이 변화돼서 이제 변성암인데, 그건 고생대 이제 뭐 선캄브리아 시기 그때부터 쭉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런 암석으로 일명 변성암을 대표하는 암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게 지금 화성암인데, 화성암은 다시 이제 심성암하고 그리고 화산암 둘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때 화성이라는 거는 화산암의 화자하고 심성의 성자, 이걸 해서 이제 화성암 이렇게 이제 불렀을 거라고 보는데, 화성암을 가장 대표하는 거는 화강암이에요. 이게 화산암은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그 모암, 그러니까 어머니 암이죠. 그게 이제 마그마가 될 텐데, 마그마가 이제 분출하는 경우가 있고, 마그마가 그냥 땅을 뚫고 나오는, 그걸 이제 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분출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봤던 이 응해암이나 또는 안산암, 그리고 현무암, 그리고 뭐 조면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출 또는 폭발해서 만들어진 화산암 계열이고, 그 다음에 그 관입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화강암도 화산암의 일종이다라고 하면, 애들은 머릿속에 이제 현무암만 이제 입력이 되니까 왜 색깔이 다른데 이게 화산암일까요? 그러는데 그 모암이 마그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꼼수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신봉하는 게 MBTI가 있잖아요. MBTI. 화강암은 MBT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지어낸 건데, M 마그마에서 본 태어난 토르, 오랫동안 다져진, 그래서 토르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관입, 즉 튀어나와서 오랫동안 깎여서 토르라는, 그 토르 아시죠? 그 방망이, 돌방망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암석을 화강암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는데, 어쨌든 모든 암석의 근원은 이제 마그마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놀라운 거를 많이 봤는데요. 이 서해안 쪽에 이런 암석들이 이 화산암 계열로 특히 이렇게 많은 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대학 시절에도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 텐데,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아까 학술답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낮에는 그냥 배우는 척 해주고 밤에 술 먹으면서 다 까먹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참 엄청 섭섭하고 서운하셨을 텐데, 이제서야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밟아보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답사 오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첫 답사로 오신 첫 번째 오늘 우리 모임에 처음 참석하신 김화 선생님께 한번 갈 거예요. 네. 레디 퍼스트. 저요? 느낌이 뭐냐고요? 네. 돌을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했네요. 돌을 자세히. 예, 그리고 뭐 잘 외우진 못하지만 지금 설명하신 마그마가 분출하느냐 아니면 이제 서서히 흘러내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돌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의 홍성을 고향을 둔 저로서 이렇게 안면도 천수만 이쪽 주위가 이렇게 화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돌려가면서 한 말씀 할 말씀 다 하시는 건데 겁나시죠? 그럴까요? 지난번에 사실 안 하셨는데 우리 그럼 장민철 선생님도 이하동문 없다고 하십니다. 이리 오세요. 얘기 다 했는데. 아니. 김하여 선생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 아까
화산지대 하면 뭐 제주도 하고만 알았는데 이 특히 우리 이 안면도에 이렇게 이런 화산지대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새롭게 오늘 알게 되고요. 이걸 준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걸 또 주최해 주고 있는 어디죠? 향교, 결서 향교 예, 담당자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교감생 멘트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 결성 귀농 그 동지에서도 한 말씀, 대표께서 한 말씀 우리 사모님께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우산 안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그냥 무심히 지나쳐서 이렇게 보았던 이런 어떤 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고 또 그만큼 조금이라도 지식이 남아 있다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또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못하면 후회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저기 정교님도 한 말씀. 우리 정교님은 또 마다하지 않으시죠? 안면도를 많이 왔었죠. 근데 저쪽에 그 서해안만 다닌 것 같아요. 안면도를 다니면서 사실 이 동해안 쪽은 처음 와봐요. 이번 답사를 통해서. 근데 이 동해안을 보니까 이제 천수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풀렸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건너타 보이는 데가 속동인데 이쪽으로 보이죠. 이 섬 뒤에 속동 아까 그 스카이 타워가 여기서 딱 보이던데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데하고 바로 건너편이라서 이 천수만을 정말 그러네 저기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가로림만도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더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이야기들이 좀 그래도 또 아는 지역이라고 또 귀에 더 쏙쏙 들어오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임병조 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월은 이제 저희 답사가 쉬죠. 여름 휴가입니다. 더워서.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안흥의 안흥진성 있죠. 거기와 이제 소근진. 여긴 주로 이제 역사 중심으로 답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9월 첫 주 역시 시간 내셔갖고 참석해 주시면 미리 고맙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